안녕하십니까, 아시아투데이의 강병입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피아트의 대표적인 아이콘 친코첸토 모델입니다. 근데 그 친코첸토 모델 중에서도 굉장히 로맨틱한 지붕을 가지고 있는 카브리오 모델을 만나볼 건데요. 지금 제 뒤에 이 카브리오 모델들이 굉장히 앙증맞게 서 있습니다. 자, 일단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그런 얼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실제로 지금 이 디자인이 선보인 지 벌써 약 10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 지났지만, 이 디자인이 원래 57년형 누오바 친퀘첸토의 그 디자인 모티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레트로 모델이다 보니까 연식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특별한 변화 없이 계속 그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 위한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자, 측면 부분들도 보시면은 그동안의 모델하고 달라진 부분들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, 이 차량이 곳곳에 이 크롬 장식을 이용한 클래식한 그런 디테일들을 살리고 있는데, 일단 사이드 미러 부분도 이런 소형차급 이런 크기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차량의 길이가 3.6m가 채 안 되는 차체이지만 휠 베이스가 2.3m에 달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바퀴를 앞뒤로 최대한 밀어붙여서 실내 공간을 확보하는데 레이아웃을 많이 고려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. 카브리올렛 모델이지만 이 차량의 측면 부분은 지붕을 닫았을 때에도 남아있는 형태의 이런 바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즉 A필러부터 C필러까지의 이 프레임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. 당초에 친퀘첸토 그 오리지널 모델 역시 카브리오 모델은 이 위쪽에서만 천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데, 현재 모델에서도 그러한 디자인 형태를 그대로 보존을 해서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. 이런 디자인이 주는 또 하나의 장점은요, 이 소형차급에서 확보하기 힘든 그 측면의 이 프레임들을 잘라내었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차체 강성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면서, 그리고 또 이 외부로부터 약간의 그 실내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갖게 되는 바디 구조입니다. 아무래도 개방감은 일반 카브리올렛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. 자, 후면부 디자인입니다. 자, 후면부를 보면 비로소 이 차량이 카브리오 모델이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. 바디 컬러와 조금 다르게 이 직물 천으로 되어 있는 이 루프가 유리창 주변을 다 감싸고 있고요. 위쪽에는 조그맣게 에어 스포일러 하나도 달려 있습니다. 해치백 모델은 트렁크가 위에서부터 다 열리게 되어 있지만, 이 카브리오 모델은 벨트라인 아래쪽에서만 트렁크가 개방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좀 크기가, 부피가 큰 짐들을 처음에 집어넣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일단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150m 이상의 그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마트에서 장을 봤을 때 물건을 넣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고요. 그리고 뒷좌석을 개별적으로 폴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골프백을 2개까지 싣고 또는 대형 캐리어를 싣고서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뒤쪽 역시 이 크롬 장식들을 통해서 번호판 주변, 범퍼, 그리고 머플러 팁까지 이렇게 반짝반짝한 이런 디테일을 통해서 이 친퀘첸토만의 이런 독특한 스타일링을 완성하고 있네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친퀘첸토 카브리올레 모델의 루프를 한번 걷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. 특히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신 것처럼 흡사 이 레드카펫이 차박차박 이렇게 겹을 지으면서 아주 단정하게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루프가 내려오는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 내려왔을 때에는 운전석에서의 후방 시야는 약간 잿내지만 그 대신에 굉장히 뻥 뚫린 이런 하늘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고요. 자, 트렁크 리드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트렁크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루프가 일정 높이만큼 올라가게 돼서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주는 이런 똑똑한 기능까지 담았습니다. 자, 친퀘첸토의 인테리어를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보시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가
많이 화사해진 느낌이 듭니다. 새롭게 적용된 이 원톤의 아이보리 컬러의 시트가 굉장히 밝은 이런 그 분위기를 일조해주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. 전반적으로 이 운전대 부분, 공조기 부분도 다 아이보리로 패턴이 통일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이 차량의 외장 컬러의 똑같은 색상으로 페인팅이 실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디자인적인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았을 때 그 제 키가 176입니다만은 전혀 좁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. 아쉬운 거는 뭔가 물건들을 많이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조금 적다라는 것 뿐이지, 실제 탑승자가 느끼는 실내 공간의 이 체감 느낌은 굉장히 넉넉합니다. 자, 루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 하늘 위쪽으로의 개방감, 카브리올레 모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, 해치백과 기본적인 프레임을 그대로 공유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 머리 위쪽, 이마 위쪽의 개방감도 굉장히 상쾌하게 다가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자, 이 16년식 모델에서 바뀐 점이죠. 이 새롭게 오디오의 헤드 유닛이 개선이 됐습니다. 그동안에는 여기에 그 이런 터치 화면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도트 매틱스 타입의 조그마한 화면이 들어가 있었는데, 지금은 완전한 컬러로 되어 있는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는 이런 화면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뭐 라디오 정보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기기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노래의 그 곡명이라든지 앨범 자켓, 이런 것들도 다 표시가 될 수 있고요. 블루투스 연동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조금 더 요즘 기준에 맞는 그런 이 커넥티비티에 관련된 부분들을 개선한 그런 헤드 유닛이 들어가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계기판 부분은 기존 모델과 동일한 이 풀컬러 LCD TFT 모니터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급의 차량에서는 아직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. 이 디지털 스피도미터, 그리고 뭐 RPM이라든지 현재 연비라든지 아니면 에코 인덱스라고 해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원하는 대로 띄워서 쓸 수가 있고, 또 이 차량에는 스포츠 기능이 있습니다. 이 스포츠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에는 모니터의 디자인 테마가 이 스포츠 모드에 따라서 바뀌는 좀 더 붉은색 계열을 많이 쓰는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되는 그런 기능들도 담고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칭쿠에첸토의 주행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운전석에 올라봤습니다. 운전석에 앉아보니까 그 시트 포지션이 일단 다른 차들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그런 약간 좀 낯설음이 느껴집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낮은 포지션을 좋아하는데, 이 차량은 시트의 이 방석의 두께가 굉장히 높아서 약간 좀 높이 앉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오히려 이 앞에 시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하고요. 운전이 서툰 여성 오너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앞이 잘 보여서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만, 본격적인 어떤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에는 조금 더 낮아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. 176 기준으로 일단 헤드룸 쪽은 여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에는 1.4L급의 102마력의 굉장히 좀 소박한 그런 휘발유 엔진이 올라가 있습니다. 물론 피아트가 자랑하는 몰티 에어라는 그 가변 밸브 타이밍 흡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저속과 고속 영역에서의 이제 균등한 그런 그 성능을 발휘하는 엔진이긴 한데요. 사실 수치 자체가 그렇게 마력이 많이 나오는 엔진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그 계측기를 통해서 정지 가속을 측정을 해본 결과는 약 13초 정도 100km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차체가 가볍습니다. 그래서 낮은 출력이지만 뭐 그렇게 답답함을 느낄 정도의 그런 어떤 파워의 아쉬움이 남는 그런 엔진은 아닙니다. 그냥 어느 정도 흐름을 잘 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엔진 힘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이고요. 제동 성능 계측 결과도 지금 제동거리가 생각보다는 약간 길게 나왔습니다. 시속 100km에서 완전 정지하는 데까지 약 50m 정도의 제동거리를 필요로 했는데요.
아마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외부 기온이 거의 뭐 영상 3, 4도 정도밖에 안 되고, 또 노면에 염화칼슘이 한번 뿌려진 적이 있었던 그런 도로다 보니까 노면이 좀 미끄러웠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차량이 지금 쓰고 있는 타이어가 폭이 185mm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. 그 단면이 큰 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동 부분에 있어서는 접지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.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차량의 무게, 그리고 또 연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그 185 사이즈의 어떤 타이어가 적용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. 무엇보다 이 칭퀘첸토를 운전할 때 가장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은요, 이 차량의 크기입니다. 일단 크기가 우리나라의 경차 사이즈에 거의 비슷한 정도로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약간 경차 규격을 벗어나는 너비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선을 타고 갈 때에도 굉장히 옆으로 남는 이 차선의 폭이 많이 남습니다. 그래서 이런 구불구불한 와인딩 도로를 갈 때에도 차폭을, 이 차선폭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라인을 그릴 수 있는, 아웃인아웃을 차선 하나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재미도 주고요. 그리고 뭐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아주 좁은 주차 공간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도 그냥 과감하게 차를 일단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, 뭔가 그런 좀 이 작은 차만이 주는 즐거움이 이 차량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승차감 부분은 일단 휠 베이스가 2300mm에 달할 정도로 뭐 짧지만 또 이 차 길이에 비해서는 아주 길게 뽑긴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급제동이나 급가속을 할 때에는 앞뒤 방향으로 움직이는 피칭은 어느 정도 좀 존재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탈리아 차량들의 특성이 약간 그렇듯이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 때에도 약간의 롤링을 허용을 합니다만, 타이어는 굉장히 악착같이 노면을 잡고 그 그립을 발휘해주는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이런 노면이 좀 안 좋은 도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승차감을 확보하면서도 또 굉장히 좀 리듬감 있는 그런 차량의 핸들링 성능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500C, 이 500C 이름에 있는 C는 카브리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. 이 차량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측면에 있는 프레임들은 남아있고 위쪽에 있는 소프트 탑넌 다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루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리지널 누오바 칭퀘첸토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형태의 카브리올레랑 비교하면은 몇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.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리면요, 지붕을 열었을 때 개방감은 아무래도 기존의 카브리올레가 이 옆쪽 부분이 다 날아가는 부분에 비해서 이 차량은 프레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개방감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 외의 장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저 개인적으로도 카브리올레를 굉장히 오랫동안 타왔던 오너 입장에서 이 루프 스타일을 평한다면, 일단 탑을 내렸을 때에도 옆쪽이 구조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, 그리고 또 옆에 지나가는 차량으로부터의 어떤 시선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조금 더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실제 주행 중에 탑을 자유자재로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. 일반적인 카브리올레는 루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차를 반드시 멈춰야 된다거나 핸드브레이크를 올려야 된다거나, 아니면 이제 요즘 나오는 최신 탑들은 주행 중에 시속 뭐 30, 40km, 뭐 빨라봤자 50km 정도에서 탑을 작동할 수 있는데, 이 차량은 지금 제가 7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주행 중에도 원하는 대로 탑을 열거나 닫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마 그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카브리올레 오너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10분 공감하실 거예요. 카브리올레를 직접 그 루프를 내려놓고 타다 보면 터널을 만난다던가, 뭐 매연이 갑자기 많아지는 구간이라든가, 아니면 비가 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지붕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생깁니다. 그럴 때 차를 굳이 멈추거나
아니면 감속하지 않고서도 달리는 속도에서 바로 탑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편리함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오늘 만나본 피아트 500C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카브리오 모델 중에 가장 착한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. 2,790만원. 심지어 스마트에서 나오는 2인승 경차 카브리오 모델보다도 더 저렴합니다. 이렇게 이제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수준이 된 새로운 이 500C의 가격표, 그리고 1957년부터 일관되어 오고 있는 피아트 아이콘적인 이 스타일링, 굉장히 패셔너블하면서도 앙증맞은 이런 디자인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, 또 작은 크기의 차체가 주는 운전의 즐거움, 또한 전체가 다 열리지 않고 이 가운데 부분만 열리는 독특한 카브리올레 루프의 이 장점들, 이런 다양한 매력들을 비춰볼 때 정말 이 500C라는 차는 타면 탈수록 조금 더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, 왠지 모를 애착이 가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피아트의 500 카브리오 모델과 함께 했습니다. 카브리오 모델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? 이 카브리오 모델들은 일반적인 모델들에 비해서 뒤쪽 시야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직물천이 가리고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운전하실 때, 특히 차선 변경할 때에는 사각지대 안에 다른 차량들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 반드시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그쪽 방향에 차량이 있는지를 직접 숄더 체크를 해서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마찬가지로 이 카브리올레 모델 주변을 지나시는 운전자분들 역시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이 상대 차량의 사각지대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주변을 통과하실 때 조금 더 유의해서 차량을 지나가시면은 서로 안전한 그런 교통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